같다라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수도원 생활하고 상당히 좀 오버랩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20대 때 그 초반에 수녀원을 갔으니까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던 중에 20대 중후반쯤에 수도원에서 공사를 했거든요. 그 리모델링 공사를 하느라고 그 공사장에 이제 그 인부 아저씨들 이제 기술 노동자 아저씨들과 한 6, 7개월을 같이 생활을 한 거예요. 같이 생활하면서 아침에 아저씨들 일찍 새벽부터 와가지고 해질 때까지 이제 가을에서 초겨울 넘어갈 때까지 여름에서부터 시작해서 함께 몇 개월을 이제 보통 한밭집이라고 얘기하는 제가 그때 간식 담당이었거든요. 아저씨들. 그러면 아침 10시, 오후 3시에 막 호박죽도 끓이고 칼국수도 끓여가지고 막 직접 만들어요. 왜냐면 이제 식사는 공사비에 들어있으니까 밖에서 하시는데 간식을 저희가 만들어 드렸어요. 수녀원의 수녀님들이. 그러니까 저하고 다른 수녀님 한 명이 이제 진짜 막 주방에서 막 20명, 30명분 이제 간식을 만들어가지고 막 솥단지 들고 가서 그때 제가 굉장히 행복했거든요. 근데 진짜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그 노동자 아저씨들하고 함께 할 때 되게 즐거웠어요. 즐겁고 이 아저씨들도 이제 물론 제가 그때는 어린 수녀였으니까 되게 저를 불쌍히 여겼거든요. 이 어린 나이에 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연애도 못하고 이러고 있느냐, 빨리 나가서 결혼하라고 맨날 저만 보고 그랬는데, 그것보다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공사하는 아저씨들의 일상을 제가 알게 됐고, 진짜 그분들은 뭐 추운데도 바닥에다 그냥 박스 깔고 낮잠 자고 막 이러시거든요, 쉴 때. 근데 이제 뭐 시멘트를 바르고 이럴 때 제가 그때 느꼈던 충동이 나도 저 일을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들 안으로 같이 들어가고 싶다. 그들의 삶으로, 그 노동자분들의 삶으로 완전히 흡수돼서 같이 느끼고 같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당연히 뭘 알겠어요. 그 간식은 밥은 해다가 되지만 아저씨들이 하는 일을 또, 그리고 뭐 아버지 뻘이니까 어린 수녀가 왔다 갔다 하면 그걸 시키고 싶지도 않을 테고 뭐라도 도와주고 싶어 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옆에서 자꾸 깔짝거리니까 이제 뭐 시멘트 바르는 거 이런 거 조금 시켜주셨어요. 해보라고. 그럼 저 혼자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해보겠다고, 제가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나가서 먹고 살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다 배워놔야 된다고 이러면서 제가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웃겼겠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오버랩이 되면서 사실 더 훨씬 이 영화가 저한테 좀 크게 다가왔던 지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분이 그 단순한 그 나뭇잎이 어른거리는 거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원리가 뭐냐면, 제가 이제 수도원에 가기 전에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제 방학만 되면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일주일 열흘씩 수녀님들하고 같이 생활을 했어요. 이제 일종의 생활 체험 같은 거를 하도록 허용을 해주셨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얘를 빨리 우리 집으로 데려와야 되니까 수녀님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주일씩 똑같이 수녀님들하고 함께 먹고 식사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제가 그때 너무 이상했던 게 수녀님들이 낙엽이 굴러가는 것만 봐도 웃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게 재밌다고? 나 저렇게는 못 살겠는데 이게 왜 재밌지? 이게 왜 웃기지? 그 너무 이상한, 너무 막 다 조금만 해도 막 까르르 웃고 막 너무 재밌어하고, 이게 저거 재미없는데 내가 보기에는 내가 너무 존재가 우울한가? 난 내가 나이도 더 어린데 왜 저 수녀들처럼 즐겁거나 저게 재밌어 보이지 않지?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수동을 들어가니까 진짜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게 너무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단조로워질수록 사소한 게 굉장히 자극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막 뭐가 너무 많을수록 그 사소함은 우리에게 별로 자극적이지 않은데, 그 영화 주인공처럼 루틴이 굉장히 단조롭고 일상에 뭐가 없을 때는 조그마한 사건이 하나 출현해도 그게 굉장히 크게 감각적으로 자극적으로 오는 원리가 사실 이게 물리법칙처럼. 그래서 그거 너무 뭐 그 청소 노동자가 저렇게 잠시 시간을 비우면서 하늘을 보면서 웃는 거를 너무 낭만적으로 묘사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돼요. 생활이 정말 단조로워지면 그냥 이렇게 어른거리는 하나 자체가 진짜 즐거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원에서 항상 점심을 드시면서 이제 그 필름 카메라로 흑백으로 그
그 코모랩이라고 하더라고 1어로. 그걸 찍는데 저는 누구에게 이제 감정이입이 됐냐면 그 옆에서 점심 먹던 어떤 여성분. 그 그 왠지 은혜원 같은 직장인으로 느낌이에요. 보여. 그래서 이렇게 멍하니 그 표정이 제 평일의 표정 같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뭔가 나사가 한 두세 개는 빠진 구조물 같은 표정으로 가족씨를 항상 보잖아요. 한편으로는 부럽다. 혼자 먹는 그 점심이 이해도 되고 무슨 생각을 할지도 이해가 되고 저는 거기에 좀 공감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진짜 그 남주는 정말 그 사소한 살뜰이 하나 그 짬짬이를 굉장히 즐기잖아요. 맞아요. 그죠? 사실 굉장히 단순한데도 그 컨트리 음악이라던가 네. 이 양반은 한순간도 빈틈없이 어떻게 보면 자기 삶을 되게 즐기는 느낌을 맞아요. 받아요. 그 나무에서 조그만 풀 이렇게 뽑으셔가지고 집에서 매일 아침에 물을 주고 기르는 그것도 생각이 났네요. 그 단조로움에 대해서 조금 더 단순함, 단조로움에 대해서 이 단조로움과 질수록 어떤 작은 것들이 우리에게 자극적이고 큰 어떤 만족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감각적으로 뭐 이런 원리도 있지만 사실 단조로워지려면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일상을 그 루틴이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보면 너무 많은 복잡한 것들, 너무 많은 불안들 혹은 너무 많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을 사실 감수하고 정리하고 다 밀어내는 엄청난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실제 단조로워지기까지는 그게 진짜 그냥 별 생각 없이 집중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정한 단순함과 단조로움이라는 건 어떤 면 그 이면에 온갖 무거움을 회피하지 않고 밀어내는 노력, 네. 그 이면의 노력이 사실 수반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결단 없이는 근데 그게 참 말이죠. 소혜 선생님은 그럼 일상은 어떠세요? 본인의 일상은? 저도 똑같죠 뭐. 회사 출근하고 아침에 커피 마시고 화장하고 옷 고르고 출근해서 퇴근해서 늘어져 있다가 자고 똑같아요. 진짜 똑같네요. 근데 막 구도자같이 업무를 하진 않는 것 같지만 그 저한테 어떤 분이 이런 얘기 영화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의 일상은 일하고 그리고 이제 책, 영화 이런 것들을 다 메일로 받아보시고 그래서 막 일주일에 한두 번씩 독립 영화든 뭐든 예술 영화든 영화들을 굳이 가서 찾아서 그게 굉장히 큰 낙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영화를 보고 나면 이제 그 엔딩에 올라가는 음악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음악들을 쫙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또 혼자서 듣고 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퍼펙트 데이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 영화처럼 그렇게 살고 계시네요.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소혜 선생님 일상을 들을 때도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왜 그냥 서점에 가서 쉬는 날이라던가 네, 맞아요. 쉬는 날 여유롭게 할 일 없이 남편의 일을 도와서 편의점도 가고 또 그냥 서점에 가가지고 약간 그 느릿느릿한 어떤 그 아주 단조로운 어떤 일상을 할 때 전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항상 그게 좋아하는 건 똑같아서 저도 영화 보고 책 보고 이런 거는 계속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고 그걸 하기 위해 결단이라고 어떤 딱 선을 그은 적은 없지만 만나는 사람이 적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절대적으로 그렇게 되어 버린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네. 아니면 누구 만나지 않는다기보다 만날 필요가 없어지는 거. 그렇지. 그 욕구가 이제 예전만큼 우리가 막 20대 때 이럴 때는 막 친구도 많이 만나고 막 뭔가 이벤트도 하고 뭔가 기념 해야지 내 삶이 꽉 차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이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하고 싶어지지 않게 되고 굳이 소모적이고 소비적인 언어나 대화들을 하고 싶지 않고 잠깐 얘기를 하더라도 정말 접촉이 되는 대화를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커지자 많이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죠. 엄청나게 많아서 왜냐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고 내 스케줄이 얼마나 빡빡하냐를 내 삶의 어떤 유의미성으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니까요. 근데 삶의 단조로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포용이라든가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는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제 2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전 이제 죽음에 워낙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그 죽음 충동에 대해서 굉장히 몰입하는 사람인데요. 성향이 저희 아버지하고 제가 좀 비슷한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굉장히 내성적이고 그 에너지를 그렇게 외향적으로 쓰지 않는데 저희 친정 어머니 굉장히 외향적이시거든요. 그 외향적이시고 굉장히 사교적이라고 해야 되나? 대인관계가 좋으세요. 인간관계가 되게 잘 되고 근데 특히 이제 성당을 다니시니까 거기에서 막 되게 소소하게도 그 안에서 좋은 인간관계들을 많이 맺어서 외롭지 않게 지내시는데 저희 남동생이 하나 있고 남동생은 공무원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이제 성당에서 장례를 치렀죠. 저희 친정 엄마와 남동생 앞으로 문전성시가 일어났어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문객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제 저희 아버지 생전에 연결된 사람은 거의 없고 저희 친정 어머니하고 저희 남동생 앞으로 정말 막 문전성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례식 모습이라는 건 사실 산 사람들에 대한 뭐 위로고 위안이지 뭐 돌아가신 분한테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제가 그때 되게 흥미롭게 지켜본 게 물론 저는 아무에게도 얘기를 하지 않았고 얘기할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한 명하고 저한테 오래된 그 지인이 신부님 딱 두 사람한테만 연락을 해. 그 두 사람만 왔다 갔지. 근데 저희 아버지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죽으면 이렇겠다는 게 내가 죽으면 내 주변에 뭐 남편이나 아이나 뭐 주변 사람들을 관련된 사람은 오지 실제 나와 관련된 사람은 정말 우리 아버지처럼 없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일상을 지내면서 내가 관계를 맺는 방식이나 태도가 그리고 아마 제가 먼저 죽으면 얘기를 하지 않을 거니까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럼 아이가 쓸쓸하려나 이제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거, 그 모습을 지켜보는 거. 그리고 뭐 아버지에게 직접적인 어떤 만의 인연이 찾아오지 않는 게 전 솔직히 조금도 쓸쓸하거나 그러지 않았고 오히려 그렇게 막 북적북적 밀려드는 엄마와 남동생의 인맥을 보면서 너무 웃겼거든요. 사실 새로운 관점 포인트. 네, 굉장히 재밌었고 야 대단하다 막 혼자 속으로 막 야 대단하다 막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남은 사람들은 사실 잘 모르겠고 근데 저에게 제가 죽었을 때 누군가가 찾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전 사실 별로 쓸쓸하진 않았어요. 쓸쓸하진 않아. 되게 재밌고 좀 흥미롭게 느껴졌다. 제가 이렇게 막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이 뭐라 그럴까 생활의 여유는 아이가 없으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나이상으로는 애를 셋 낳았어도 무리가 없는 나이인데 저는 출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다른 제 동년배 친구들은 저처럼 지내지가 못해요. 일단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다고 하고 저는 그게 지금 가능하죠. 맞아. 그거 굉장한 큰 차이 같아. 아이가 있느냐 없느냐. 요즘은 아이가 없으신 분들도 꽤 많이 있으셔서 저는 이제 이미 아이가 컸기 때문에 사실 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데 아이가 어릴 때는 그런 자신만의 시간과 뭐 내적 공간이라 하더라도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 지점에 있어서 확실히 그 친구들과 분리된 삶이 있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시기부터. 그리고 애를 하나만 낳지 않더라고요. 되게 놀랍게도. 그래서 애가 늘어날수록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만나지 않게 됐던 거. 사람들은 참 그 본능적이랄지 그렇게 뭔가 동질적 요소끼리 계속 그렇죠? 뭉치게 되는. 맞아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 할 얘기가 줄어들게 되는 것 같고. 그래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게 너무 좋아요.
그게 또 이제 그 네. 친구들이 애들을 많이 키워놓고 나면 다시 또 연결될 때 네. 또 찾게 되는 것 같아요. 희한하게 또 다 이제 각자 바쁘게 살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또 다시 이제 친구들은 다시 연락이 되고 조우가 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그 영화에서 인상적으로 본 게 그 뺀질이 타카시. 그 친구. 네. 저 그 캐릭터 너무 좋았어요. 네. 그 영화에 그 캐릭터를 삽입했다는 게 참 네. 정말 그 감독 참 네. 대단하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데뷔되게 뺀질이고 네. 너무 찌질하고 네. 심지어 착취적이까지 하잖아요. 그 일을 그렇게 완벽하게 결벽적으로 일을 하는 남자 주인공에 비해서 막 그 동영상 보고 네, 앉아서 맞아요. 대충 닦고. 그리고 다시 더러워질 건데 왜 또 청소를 네. 하느냐 그러고 사실 제가 만약에 저는 이제 저도 일을 하면 약간 그 남자 주인공 같은 스타일인데 패죽이고 싶을 것 같거든요. 네. 진짜 만 밑에 있는 그 친구가 그러면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진짜 패죽이고 싶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양반도 불만은 있지만 이제 터치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제가 너무 좋았던 게 우리가 사람들을 굉장히 어떤 한 면을 보고 판단을 하고 아 얘 뺀질이야 얘 불성실한 애라서 얘는 텄어 이렇게 약간 치부하는 면이 있는데 그렇게 불성실하고 그 뺀질거리는 친구에게도 그 다운증후군인 친구에게 보여주는 그 친구의 저 지금 닭살 돋았는데요. 그 따뜻함. 네. 그게 너무 해방감을 줬어요. 네. 그치 사람은 네. 한 면만으로 볼 수 없고 네. 어떤 면으로는 굉장히 우리가 평가절하되지만 네.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주는 거예요. 네. 그게 너무 좋았어요 사실. 그리고 또 마지막까지 무책임하게 사라지잖아요. 맞아요. 일관성 있게 사라지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남는 건 그가 자기 친구를 대하는 그 태도가 남잖아요. 네. 그게 참 진짜 따뜻했다. 네. 제가 별로 따뜻한 걸 지향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굉장히 따뜻했다. 저는 그리고 그 화장실 앞에 있던 노숙자 기억나세요? 근데 진짜 그분은 저는 사실 그 항상 캐릭터 가지고 진짜 고민 네.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이 다시 그 남자 주인공이 그분이 떠나잖아요. 항상 머물던 그 이렇게 언덕 같은 데를 떠나서 지게를 지고 옮겨가는데 어디를 가나 이제 모르게 이제 사라졌다가 시내에서 그분을 다시 만나잖아요. 그분을 다시 만나고 그날 꿈을 꾸는데 그분이 약간 행위예술가처럼 나타났던 걸로 기억해요. 꿈에서? 네, 꿈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을 예술가로 생각했을 수도 있고 이 주인공은 그 사람의 그 면모를 그냥 전체로 받아들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남자 주인공의 시선이 그 외부 타인들을 대하는 태도나 시선이 섣부르지 않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 깊게 네. 관찰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함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함께 하는. 이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지? 몰아내지 않는 거. 네. 맞아. 그렇다고 막 적극적인 포섭은 아니지만. 그렇지. 그러니까 왜 네. 우리가 막 연민을 가지고 막 누구를 막 도와주려고 하는 네. 태도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아예 그냥 닫아버리고 나만의 세상에 사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침범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열려있는 네. 그리고 그 사람 시야 안에 들어온 모든 것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그런 네. 느낌이 야 그런 태도로 살 수 있을까? 그러려면 혼자 살아야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죠. 그 양반처럼 그렇게 혼자서 그런 독거 생활을 할 때나 가능. 그리고 한 가지 저는 무슨 자꾸 생각이 들었냐면 남성이고 남성 청소 노동자이고 근데 거기에 만약에 여성을 대입해서 생각했을 때 그림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긴 하네요. 그게 약간 좀 아쉬웠어요. 네, 그러면 맞아요. 이 여성이라는 어떤 캐릭터를 대입했을 때 그 그림에 대입할 수는 없어도 그와 유사한 방식의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가 전 되게 궁금하고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 네, 근데 그렇게 만들었었다면 만들어지지도 않았겠지만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일본에서는 더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좀 진짜 선생님 말씀대로 그림이 그러니까 그 고독함이나 그 단조로움이 왠지 이 남성이라는 어떤 지점이 되게 설득력이 있는데 네. 실제 제가 되게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저를 화면에 놓고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보일까?
이상한 여자다 이렇게 보지 않을까? 약간 그게 되게 좀 의문과 함께 그죠. 그렇게 그럼 우리 이 여성을 주인공 혹은 그 주인공으로 한 어떤 그 단순한 루틴의 이미지를 그려볼 수 있을까가 저한테는 되게 네.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네. 저는 생각 못했던 거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캐릭터가 있으면 되게 만나고 싶다. 네. 영화적인 이미지로 되게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가능한데 완전히 좀 다른 느낌의 어떤 것들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죠. 말하자면 뭐 청소 노동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은혜원 우리가 그 독립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그러니까 단순 사무직을 하는 여성 그죠? 네. 단순 사무직을 하는 여성의 일상이 보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되게 생각하게 되네요.